네, 그럼 일단 글로벌 이슈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연체율 9.1% 정도로 13년 만에 최고치기로 간 상태고요. 골드만삭스 CEO는 이제 9월 전에는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보고 있는 상태이고, 슈퍼마이크로에서 10대1 액면 분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HBM 3, 8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들어간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이슈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 부분은 사실 원래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일반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부동산이나 이런 대출들보다 더 민감하게 소비자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상태, 그리고 실질적인 대출 현황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계신용보고서 상에서 5.8% 1년 전 대비 5.8% 정도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 경신을 들어가는데, 일단 13년 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0년도 초반이죠. 그래서 201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쌓였던 부채 부분이 증가해서 그렇게 쌓였던 구간이었고,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률인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높아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이 발생하는 것 대비해서 소득의 여력이 그만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갭 차이가 좀 상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고금리 장기화 여파 부분 때문에 어쨌든 카드 대금을 진행을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집 대출 관련해서 나가는 비중도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고금리로 인한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CEO가 이제 9월 전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9월 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8월 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9월 전 인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제 성장은 발생은 하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으로 볼 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 기준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고, 그 전에 조기 인하 가능성은 낮다. 그냥 요렇게만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가 이제 10대1 액면 분할 들어가는데, 이제 주가 급등으로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상승 효과를 발휘를 했는데, 액면 분할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근데 이제 발표 뒤에 거래에서 10%가량 급락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증시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었는데, 이 이슈는 이제 본인들이 상승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이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부분이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폭락 상태에서 액면 분할까지 일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그럼 투매세가 더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0% 급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제 11.2%로 1분기보다 또 감소를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주가 약재인 영향들이 뭉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HBM 3 8단 부분 엔비디아 이제 퀄테스트 통과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역 폭 메모리 HBM 기술에 대해서 막 최근에 막 유출 문제나 뭐 SK 하이닉스와의 기술 개발에서 누가 더 이기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예민하게 있었죠. 근데 품질 검증 자체는 이제 통과를 들어갔고 단독 보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관계에 있어서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후 삼성전자 모멘텀에 있어서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은 압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근데 다만 이게 그럼 엔비디아한테 좋은 이슈냐, 엔비디아한테 좋은 이슈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자체는 사실 이제 본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이제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대상 반도체 기업을 어디를 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대상군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한테 직접 수주를 넣기보다는 삼성전자나 다른 업체들한테 직접 수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경쟁 업체들이 증가하는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경제지표 부분 메인 이슈들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거래 이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제장 기준으로 S&P랑 나스닥이 소폭 다시 반등을 보였죠. 최근에 이제 급락세가 너무 세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V자형 커버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반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블랙컨트